추석 연휴 이후에 처음으로 뵙게 돼서 더 반갑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첫 번째 국정감사 대책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곧 20일간 국정감사가 시작이 됩니다.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번 국정감사는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는 최후의 낙동강 전선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당은 문재인 정권의 독선과 독주를 견제할 유일한 수권 대안 세력으로서 다른 2중대, 3중대 야당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강력하고도 실질적인 국정감사를 펼쳐 나갈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자유한국당은 이번 국감을 무능심판 국감으로 명명하겠습니다. 무능심판 국감을 약칭으로 무심 국감으로 명명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북한의 핵 위협 앞에서 계속되는 이 정권의 무능하고 위험한 안보 정책의 실상을 파헤치고 또 국가 재정을 파탄낼 수 있는 극단적 좌파 포퓰리즘, 또 전 정부와 제1야당을 상대로 벌이는 정치 보복과 사찰 의혹 등에 대해서 자유 대한민국 체제를 수호하는 전쟁을 벌인다는 자세로 임할 것입니다. 문재인 정권의 안보 적폐, 경제 적폐, 좌파 적폐, 또 졸속 적폐, 인사 적폐 등 5대 신적폐에 대해서도 진상과 규명을 철저히 해 나갈 것입니다. 아울러 문재인 정권 5대 신적폐의 근본 원인이라고 할 수 있는 김대중 노무현 좌파 정권 10년의 원조 적폐에 대해서도 그 뿌리까지 파헤치겠다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회의 이후에 현판식을 시작으로 본격 시작되는 국정감사 종합상황실이 사령탑이 되어서 이 국정감사를 보다 전략적이고 능동적으로 운영해 나가는 총력 체제를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이 북한 노동당 창건 72주년 기념일입니다. 또한 문재인 정부 출범 5개월째 되는 날이기도 합니다. 북한의 핵 위협은 이미 임계점에 도달하고 있습니다. 국제사회는 노동당 창건일이 지나고 오늘부터 수일 내에 북한이 미국 본토를 위협할 ICBM 발사 등 새로운 도발을 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만일 북한이 그 정도의 ICBM이나 또 신형 잠수함 발사 미사일, 즉 SLBM을 또 발사한다고 하면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인내심도 마침내 폭발의 임계점에 도달할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예측입니다. 미북 간의 군사적 충돌이 예상되는 참으로 우려스러운 안보 위기 국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북핵 리스크와 함께 지금 한미 FTA 개정을 둘러싸고 미국발 통상 압력이 쓰나미처럼 몰려오고 있고 또 중국의 사드 보복으로 인한 피해와 갈등이 막심해 가는 등 안보 경제의 복합 위기가 현실로 닥쳐오고 있습니다. 이 정권은 출범 5개월 동안 미래에 대한 비전과 고민이 없이 퇴행적, 분열적인 한풀이식 정치 보복을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망사에 가까운 인사 실패로 인해서 오늘 이 시점까지도 초대 내각 구성을 마치지 못한 가운데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습니다. 또 북한의 대화 구걸 타령뿐만 아니라 외교 안보팀은 아니라고 무능한 아마추어 수준의 안보 무능 정권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한미 FTA 경우에는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이 정부가 대놓고 개정은 없다라고 말하는 식으로 국민들을 거짓말로 속여왔습니다. 심지어 어제 홍준표 당대표 수행비서의 통신 기록을 검찰과 경찰 그리고 군까지 나서서 들여다봤다는 정황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미 언론 보도를 통해 문재인 정권 출범 이후 검찰과 경찰, 국정원 등 사찰기관이 수집한 개인 통신 자료가 100만 건에 이르고 있다는 것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과거 김대중 정부 때 국정원을 동원해 국민의 휴대전화를 전방위로 불법 도청한 것과 그 과거 정권과 무엇이 다르다는 것입니까? 이제는 과거의 촛불을 끄고 새로운 등불을 들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청산 타령을 그만두고 실력과 실적으로 평가를 받아야 할 때입니다. 북한과의 전면전이 벌어졌을 때 김정은 참수 계획을 포함해 한미 연합작전을 담은 작게 5015 등 군사 기밀이 통째로 북한에 넘어갔다는 충격적이고 소름 끼치는 사태가 지금 우리 군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도대체 무슨 수로 북한의 핵 공갈을 막아낼 것입니까? 정부 여당이 한미 동맹을 강화하고 북한의 핵 무장을 막아낼 확고한 안보 정책은 제시하지 않은 채 전임 정권에 대한 정치 보복에만 골몰한다면 그것이야말로 국가적 자해 행위라고 할 수 있다는 점을 엄중히 경고합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 여당은 치졸하고도 퇴행적인 한풀이식 정치 보복을 중단하고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을 근본적으로 막아내고 경제 통상 위기를 넘을 수 있는 실질적 방안을 국민께 제시하기 바랍니다. 이것이 출범 5개월째를 맞는 문재인 정부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방금 원내대표께서 말씀하신 무능심판 국감, 모심 국감은 크게 6개의 큰 줄기로 되어 있습니다. 안보, 경제, 인사의 3대 무능, 졸속정책, 좌파 편향, 원조적폐에 대한 심판입니다. 원조적폐 이외의 5가지는 신적폐들입니다. 첫째, 안보무능 심판은 북핵위기, 사드 논란, 전술핵 재배치 포기, 800만 불 퍼주기, 비현실적 대화 구걸, 코리아 패싱, 북핵 경험이 전혀 없는 전무한 청와대 인사, 이런 것들이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둘째, 경제무능 심판은 일자리 대란, 특히 청년실업, 퍼주기 복지, 세금으로 최저임금 보전, 비정규직 정규직화 강제 추진, 공정위를 통한 압박으로 기업의 해외 탈출, 소득주도 성장으로 사회주의 배급제도 추진, 한미 FTA 재협상, 성장무능, 경제운영 무능이 주 내용이 되겠습니다. 셋째, 인사무능 심판은 인사참사로 민심이 동요하고 있고 대통령이 5대 비리 공직 배제 원칙을 스스로 무너뜨린 점, 공직 임명을 강행한 점, 결과적으로 인사청문회를 무력화시킨 내용입니다. 넷째, 졸속 심판은 원전 졸속 중단, 세금으로 공무원 늘리기, 수능 절대평가 전환 추진, 외고 자사고 폐지, 공수처 신설, 전교조 합법화, 이런 내용이 주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섯째로 좌파 편향 심판은 노조공화국, 공영방송 장악, 정치보복, 좌편향 대법원장 임명, 청와대 장악한 전대협 주사파, 학교 교실의 정치장화, 이상 내용입니다.
여섯째는 원조 적폐 심판은 노 전 대통령 일가의 640만 달러 수수 의혹과 대북 퍼주기, 서민경제 파탄, 원조 언론 탄압, 친인척 측근 비리, 바다 이야기를 포함한 내용입니다. 이 새 정부 출범 후에 처음 열리는 국감에서 우리 당 정책위는 무신 국감을 통해 문재인의 정권의 오만, 독선, 독주에 확실한 제동을 걸겠으며 촛불 민심에 기일해서 적폐 청산을 들먹이며 전임 정권과 전전임 정권에까지 정치 보복에 열중하고 있는 이중적 행태도 반드시 바로잡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당은 경제를 살리고 기업 투자와 청년 일자리 창출이 일어나며 맞춤형 복지를 통해서 국민 모두가 잘 살 수 있도록 지속 가능한 대안을 제시하는 데 주력해 나가도록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국정감사의 목표와 방향에 대해서 우리 원내대표님과 정책위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저는 좀 더 구체적으로 몇 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재인 정부의 정치 보복, 정치 탄압이 지금 도를 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하나가 박근혜 정부의 청와대 캐비넷에서 발견된 문건에 관한 것입니다. 정부 수석실에서 발견됐다. 부속실에서 발견됐다. 등등 해가지고 수만 건의 문건을 검찰에 지금 고발해 놓은 상태입니다. 여기서 공무원 해보신 분들, 그 다음에 청와대에서 근무해 본 분들도 아시겠지만은 공무원이 자리를 이동할 때 가장 먼저 할 일이 자기 책상과 캐비넷을 깨끗이 정리하는 일입니다. 근데 그 중요한 문건을 캐비넷에 그대로 방치했고 그 후임자가 전혀 발견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 정부 들어서 그것도 한 달 이상 지나간 시점에서 발견이 되었다. 이거는 청와대 구조를 아는 사람이나 청와대 근무하는 사람들은 믿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러면 결국은 청와대에 있는 서버에서 이것을 복사를 해서 결국 각방 캐비넷에서 발견된 것처럼 조작한 것이 아니냐는 의심이 많이 들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검찰이나 청와대를 상대로 국정감사를 할 때 검증, 국회법상 정해진 절차를 통해서 이걸 밝혀야 될 것이다. 이 정부의 부도덕성을 밝혀야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박근혜 정부와 이명박 정부의 국정원 직원들이 정치 개입했다. 중요 현안 사건이라든가 정부의 정책에 대해서 이러이러한 방향을 제시한 IO들이 그런 보고서를 근거로 해서 이거 전부 국정원 서버에 저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버에 확인해 보니까 이 문서가 다 발견이 돼서 그중에서 박근혜 정부와 이명박 정부를 비난할 수 있는 것만 빼가지고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이러한 정책 감사라든가 노무현 정부 때도 강정마을 해군기지 건설이라든가 한미 FTA 반대에 대해서 이에 대한 대처 방안을 국정원이 수시로 만들어서 청와대에 저는 보고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 원래 국정원은 그런 역할을 DJ 정부 때도 하고 YS 정부 때도 했고 노무현 정부 때도 했고 쭉 관습적으로 해오던 그런 기관이었습니다. 그런데 자기들한테 유리한 것만 싹 발췌해서 지금 검찰에 넘긴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우리는 이제 국정감사를 통해서 노무현 정부 때 것도 내놔라. 그게 안 되면은 당 차원에서 국회 차원에서 이 국정조사를 해야 됩니다. 들여다보면 분명히 있습니다. 서버에. 그러니까 얼마나 부도덕한 집단이면은 자기들한테 유리한 것만 싹 발췌해서 보내고 불리한 건 안 하고 있어요, 지금. 자기들이 진정으로 적폐를 청산하겠다는 의도가 있으면은 과거 노무현 정부에서 잘못한 거, 그 전 정부에서 잘못한 거, 이거 다 밝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법사위와 관련 정보위 여기서 좀 더 관심을 갖고 해야 될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검찰이 또다시 정치검찰의 그런 행태로 지금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저는 그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지금 검찰의 서울중앙지검의 특수 1, 2, 3, 4부, 공안부 모두 청와대나 국정원에서 자료 흘리고
민주당에서 고발하거나 좌파 시민단체 통해서 고발하는 사건만 지금 수사를 하고 있어요. 우리 사회의 부조리와 부정부패가 얼마나 많습니까? 해결해야 될 산적한 사건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건들은 아예 손도 안 대고 있습니다. 오로지 적폐청산의 미명하에 청와대가 의도하는 대로 지금 수사를 하고 있다. 이 점에 대해서도 법사에서 밝혀야 될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번 국감은 북핵 문제 등 심각한 위기 상황과 그다음 한미 FTA 재협상 등 산적한 과제 속에서 치러지는 국정감사입니다. 제1야당으로서 처음 맞이하는 그런 국감이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집중해야 될 그런 과제를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적폐 청산 프레임에서 벗어나서 국정의 정상화의 계기를 마련하는데 저희들이 총력을 다할 것이다 라는 한 말씀으로 말씀을 드려야겠습니다. 위원회 안타 이치위원입니다. 우리 당의 원전특위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신고리 오류코기 공론화위원회 결과가 다음 주 10월 20일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내일 모레 13일부터 2박 3일간 이제 마지막 합숙 종합 토론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국민들은 과연 문재인 정부의 신고리 오르코기 공론화위원회가 공정성과 객관성을 갖고 지금 운영되고 있는가? 지금까지 4차 설문조사를 했는데도 아직 전혀 설문조사가 어떻게 됐는지 전혀 발표가 없습니다. 해서 많은 국민들은 지금 의구심을 갖고 또 불안한 눈초리로 지금 지켜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공론화위원회가 오해받을 일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공정성을 확보하지 않는 그런 여러 가지 지시, 공문 이런 부분도 발송이 됐습니다만은 저희 자유한국당은 이번 국감에서도 철저히 이런 부분을 따지겠습니다만은 10월 20일 날 최종 권고안 정부 제출을 앞두고 공론화위원회가 마지막 한치의 오해받을 공정성을 의심받을 일을 해서는 안 되겠다는 부분을 다시 한번 엄중히 경고하고 이번 이 2박 3일간 종합 토론회도 정말 공정하게 진행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두 번째로 유일하게 지금 국감을 앞두고 장관 없이 국감을 해야 하는 부처가 지금 중소벤처기업부입니다. 그래서 과연 문재인 정부가 이제 문재인 정부 출범이 지금 6개월째 지나고 있는데 과연 중소기업 자영업자들의 정말 이 한탄 소리를 과연 문재인 정부는 알고 있는지 또 정책적 뒷받침을 이렇게 해도 되는지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이 금할 길이 없습니다. 저희 자유한국당은 이번 장관 없는 국정감사를 하면서도 철저하게 문재인 정부의 무능한 경제정책과 중소기업 정책을 철저히 따지고 대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이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임명을 조속히 해주실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해 하지 않습니다. 기술정보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를 가지고 있는 이은권 의원입니다. 이번 국정감사를 준비하면서 문재인 정부의 통신 사찰에 대해서 발견된 점을 말씀드리려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후에 국정원, 검찰, 경찰 등 수사기관들이 통신 3사로부터 고객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가입 일시, 주소 등 명백한 개인정보 통신 자료를 한 100만여 건을 본인 동의 없이
무단으로 수집한 것으로 이렇게 밝혀졌습니다. 수사기관의 통신자료 무단 수집은 과거 야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뿐만 아니라 참여연대 또 좌파 단체들이 정부가 국민들을 대상으로 무차별 사찰을 하고 있다는 주장을 근거로 사용했던 것으로 문재인 정부가 이를 그대로 답습했다는 것은 현 문재인 정부도 대국민 사찰을 자행했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불과 작년 3월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논평을 통해서 국정원과 서울 남부지검이 당시 문재인 당대표 비서실장의 당직자의 통신자료를 확인했다고 주장하면서 국정원과 검찰이 야당을 광범위하게 사찰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야당의 일부 의원들은 국정운동의 통신자료 수집이 박근혜 정부의 정치사찰 증거라고 주장하며 강하게 반발했었고, 좌파 매체들은 본 제도를 두고 대한민국 사찰공화국 등의 적극적인 제목을 달아 대서특필한 바도 있습니다. 그리고 참여연대, 민변 역시 수사기관의 통신자료 열람을 기본권을 침해하는 통신사찰로 규정하고 헌법 수원 및 통신사에 대한 집단 손해배상 청구에 나서기도 하는 등 대정부 투쟁의 핵심 아젠다였습니다. 이처럼 그간 야당과 좌파 진영은 수사기관의 통신자료 열람을 공안, 위헌, 감시 등과 연계시켜 보수 정권을 공격, 매도하는 프레임으로 사용해왔습니다. 이제 문재인 정부는 가면을 벗고 자신들의 두 얼굴을 국민들에게 고백하고 진심 어린 사과를 해야 할 것입니다. 국정원과 경찰 등 수사기관들이 해명에도 불구하고 당시 야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은 통신사찰의 의혹을 가히 괴담 수준으로 제기하며 셀프 공안정을 조성하는 등 국가 불신 분위기를 주도해 왔습니다. 그 결과 당시 사이버 테러 방지법 등 국가 안보와 직결된 법안들이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하는 등 우리 국민들은 국가적으로도 큰 불행을 겪어야 했습니다. 이에 문재인 정부가 대국민 사찰을 자신들도 사실상 묵인 동조하고 있다는 정황이 발견된 이상 대통령은 책임들을 엄중히 문책하고 이에 대해 책임 있는 후속 조치를 취해야 할 것입니다. 만약 이를 거부하고 국가기관의 통신자료 열람이 수사 과정의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변명한다 해도 그동안 해당 제도를 대국민 사찰로 낙인찍어 국민들의 눈을 가리고 보수 정권을 무고하는 등 정치적 자해공갈을 일삼았던 사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에 대해서도 역시 관련자들을 엄중히 문책하고 국민들에게 책임 있는 설명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동안 이에 대해 문제를 강하게 제기해왔던 참여연대와 민변은 초심을 잃지 말고 대정부 투쟁의 강도를 높여주기 바랍니다. 통신자료 제공 제도 개선 및 폐지를 위해 다수의 법안을 발의하였던 여권 즉 더불어민주당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력도 기대드린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원내대표님께 제안드립니다. 의원 전체이면 더 좋겠지만 당대표실과 원내대표실을 포함해서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의원들의 개인 통신자료 및 통신 사실 확인 자료를 통신사로부터 확인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법사위 간사인 김진태 의원입니다. 그 태블릿 PC의 실제 주인이라는 사람이 또 나타났습니다. 이번 탄핵 사태의 스모킹건이었던 태블릿 PC 처음부터 이거 좀 이상하다고 작년부터 제가 계속 주장을 했는데 그동안 세월이 흐르고 흘러서 이제 진짜 주인까지 나타난 겁니다. 어제 몇몇
사람이 여기에 대해서 문제를 지적하니까 그 해당 언론사 JTBC에서 갑자기 여기에 대한 해명 보도를 여러 차례에 걸쳐서 냈습니다. 많은 그거 가지고는 안 됩니다. 너무 부족합니다. 무슨 태블릿 PC 주인이 나타났다 하니까 그거는 아니야. 그거는 어디 폐기됐고 문제가 된 최순실의 태블릿 PC는 또 다른 거야. 늘 이런 식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지금 나온 이 태블릿 PC라는 게 이제는 5개, 6개, 7개가 될 판입니다. 뭐 주장만 하면은 그거 아니고 또 다른 거다. 다른 거다 하다 보니까 태블릿 PC가 이제 7개까지 됐다니까요. 이러다가는 나중에는 뭐 그거 별로 중요한 거 아니야. 그거 없어도 다 되는 거야. 이렇게 넘어가려고 하는 겁니다. 이래서 되겠습니까?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게 그렇게 중요하고 그 안에 그렇게 기밀 문서가 많은 태블릿 PC였다면 검찰이 왜 그거를 증거 자료로 제출을 안 하느냐 이겁니다. 지금 박통 재판에서 증거로 제출도 안 했습니다. 그 태블릿 PC를. 그게 어떻게 된 거냐 하니까 검찰에서 거기에 별 내용이 없다. 깡통임을 검찰 스스로 시인을 한 겁니다. 그래 그 압수됐다는 태블릿 PC 원본을 좀 내놔봐라. 탄핵과 이번 재판에서 지속적으로 변호인단이 요구를 하는데도 그 원본을 내놓지를 않고 있습니다. 이런 정도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는 뭐 해명 보도로 넘어갈 문제가 아니다. 우리 법사위 이번 국감에서 그 실제 주인이라고 하는 신혜원 옛날 그 대선 팀에 있었던 분 증인으로 신청하겠습니다. 또 그걸 입수해서 보도한 손석희 사장 증인으로 신청하겠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된 건지 따져봐야 되겠습니다. 이거와 별개로 특검, 국정조사 꼭 실시해서 이렇게 중요한 스모킹건이 도대체 어떻게 된 영문인지 우리도 당력을 모아서 이걸 밝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 더 있습니다.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기간이 10월 16일, 이제 6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6개월을 재판을 해오고도 지금 아직 결론을 내지 못하니까 새로이 또 영장을 발부받으려고 하는데요. 이건 정말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무슨 무죄 추정의 원칙이니 뭐니 뭐 거창한 말까지 가지 않겠습니다. 지금 공소 사실이 18가지인데요. 이 중에 지금 현재 구속영장에 포함되어 있는 범죄 사실이 16개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2개만 구속영장에 넣지 않았는데 이게 바로 SK 롯데로부터 뇌물 수수했다는 겁니다. 이제는 그 2개에 대해서 영장을 새로 받겠다는 겁니다. 이런 경우에는 앞에 청구한 영장의 효력이 나머지 범죄 사실에까지 미친다는 취지의 판례가 많이 나와 있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석을 해야지,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구속기간을 법에 명시해 놓은 아무런 실익이 없는 겁니다. 5개의 범죄 사실이 있으면 하나하나 6개월씩 해가지고 3년을 재판을 할 수 있다는 그런 논리가 되는 겁니다. 이거는 정말 상식에도 맞지 않고 법 이론에도 맞지 않는 이런 것을 가지고 지금 이런 편법을 부리려고 하는데, 법원에서는 정말 법과 원칙에 맞게 영장을 새로 발부받을 수 없기 때문에 피고인을 석방하고 재판을 불구속으로 더 해주기를 촉구합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한명 이리 와. 청년 겨울이시죠.
왜 정책위원장님 안 오세요? 들러리. 정책위원장 여기 오십시오. 정우택 원내대표님, 김강림 정책위의장님, 홍문표 사무총장님, 김선동 원내수석 부대표님, 정용기 원내수석 대변인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서는 현판을 개첩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원내대표님의 말씀이 있으시겠습니다. 네, 이번 국정감사는 안보무능, 또 경제무능, 또 인사무능, 문재인 정부의 무능을 심판하고 또 두 번째로는 그 졸속 정책에 대한 심판, 또 좌파 파퓰리즘의 정책에 대한 심판을 통해서 무능 심판 국정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약칭으로 하면 무신 국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러한 5가지의 무능과 심판을 받아야 될 그 사안과 겹쳐서 그 근본 원인이 됐던 원조 적폐 문제까지 저희들이 다 해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문재인 정부의 무능 심판 국감을 저희들이 성실하게 이행함으로써 국민들께 분명한 실상을 말씀을 드리고 그거에 대한 우리 자유한국당의 대안을 제시하도록 이렇게 국정감사를 이끌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현판식을 마치겠습니다. 참석해 주신 의원님과 언론인 여러분께 감사드리겠습니다.